암호, 즉시 대답하라.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두려워해서? 좋아, 신원이 확인됐어. 환영해, 요원 기갑 대부호. 다음 접선 장소로 가봐. 우리 쪽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컨셉을 망치면 안 돼. 명령을 수행하라고. 기갑 대부호. 안녕하세요. 유원 초강력 화염 순삭스타 점퍼의 신분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누구? 기갑 대부호는 멋지지 않아서. 이 스파클림이 바꿨어. 가면의 오인,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누군가 계속 속고 있으니까 그렇지. 진정한 파트너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파트너?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기억하는 자는 이미 네 뒤통수를 쳤었다고! 설마 은랑이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준 거야? 먼저 협력하자고 제안한 건 그쪽인데 가족이 좋은 꿈속에서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내가 찾아낸 정보라고! 그걸 꿀꺽해? 네가 찾은 정보는 카프카의 언영술이 있는 한 내 인식이 조작될 리는 없어. 혹시 꿈에 들어온 뒤로 상황이 달라진 걸까? 페나코니에 오기 전 은랑이 분명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라고 묻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어. 하지만 증거로는 아직 부족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좋은 꿈속에서 세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단서를 공유하는 거야? 어쩌겠어. 나 같은 우인이 꿈속에서 기억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잖아. 거의 다 따라잡을 때쯤이면 항상 그녀가 널 데리고 휙 하고 사라진다고. 콘스탄스는 도대체 누구지? 꿈의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딱 봐도 성실해 보이진 않아. 나랑 몰래 거래했거든. 그녀가 어떤 악몽을 가리켰는데 거기서 꿈의 주인의 모든 음모가 실행될 거래. 널 찾아다닌 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악몽...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 그냥 말해달라고? 그건 어렵지. 나도 꽤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줄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후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라봐. 그럼 참나무 꼭대기에서 벌레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 못 믿겠어. 됐어. 넌 파트너지 너의 부하가 아니야. 누군가가 널 먼저 속였다고 나한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군. 수학은 있었나?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미안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래도 고마워. 적어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잖아. 뭐가 좋다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시간 말이야. 그리고 이제 꿈의 주인의 계획은 시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 운명 또한 마찬가지지. 곤충 때 재난을 재현하는 게 꿈의 주인에게 무슨 이득인데? 신들의 전쟁 시절이 떠오르는군. 아, 내 기억력 좀 봐. 잃어버린 물건 좀 찾으러 가봐야겠어. 아니면 어떤 숙녀분이 화내실 거야. 미안하지만 먼저 가보지. 유감이지만 넌 못 가. 여긴 고퍼우드가 선택한 재난의 땅이지만 그는 곤충떼가 실제로 쏟아져 나와 세계를 갉아먹길 바라진 않거든. 곤충떼 재난은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지금의 허약해진 너도 마찬가지고.
친절한 기억하는 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한 말이지. 안 그래?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 걸. 지금까지 10인의 스토나트가 죽은 전례는 없었으니 왠지 설렌다고. 영광이 있나니 여러분, 흉조가 닥친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창날로 의지를 증명하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게 해주시죠. 누구의 지원군이지? 죄송합니다. 미처 자기소개를 못했군요. 제 이름은 나젠티, 미의 기사단에서 왔으며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없애고자 은하를 누비고 있죠. 미의 이름으로 유일무이호가 저를 이 땅에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운명의 인도일지도 모르죠. 번식으로 오염된 이 꿈세계에서 저는 미의 이름을 관철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깨끗이 정화하겠습니다. 지나가던 기사님,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전 여기 갇혀있는 컴퍼니의 사절이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겠어요?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는 우주 최강의 미모죠. 배우는 건 빠르네. 할 말 없어? 이 우연은 좀 터무니없긴 하네.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설마 이 기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실까? 이것도 운명의 매력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운을 타고나기도 하니까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린 빨리 출발해야 해. 어딜 갔는데? 네 댄스 파트너를 찾으러 가야지, 내 사랑. 거듭된 우연으로 꿈의 주인의 계획이 곧 실현되려 해. 그를 상대하려면 사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 스텔라론, 페나코니, 더 나아가 은하 전역의 미래에 관한 일이니만큼 공평하게 처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조화의 축제에 와서 실력을 겨뤄보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 페나코니 개척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알 씨처럼 먼저 간 사람들의 수건을 위해서라도 은하열차가 스텔라로니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후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라 봐. 그럼 참나무 꼭대기에서 벌레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그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어.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나도 이제 떠나야겠네.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에이언즈의 강림을 기원한다라. 이 대결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 번만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안 가려고?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써낸 각본은 몇 줄에 불과했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제가 꿈의 땅에서 3번의 죽음을 겪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3번의 죽음? 그냥 비유한 거겠지. 첫 번째는 죽음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어. 내가 깊은 잠에 날개 칼날에 관통되고 나서야 뒷이야기가 만들어졌지. 각본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페이지를 넘겨야만 그 형태를 알 수 있어. 하지만 축제의 별이 내게 준 죽음은 충분히 자비로웠지. 첫 번째 죽음은 그게 어떻게 찾아올지 또 무엇을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 이어질 두 번째 죽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래. 반디 씨? 그럼 각오는 되어 있어? 네, 각오가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은하열차를 도와준다니 또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워. 꼭 현실에서 다시 만나자. 네, 이만 가볼게요. 부디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기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였다. 반딧불이는 생명을 불태워 가장 찬란한 빛을 내지.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이곳이 바로 꿈의 주인이 모든 음모를 꾸미는 곳인가? 어쩌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지. 꿈의 주인? 아니, 그의 한마디 율령일 뿐이네. 전 당신의 본 모습을 알고 있으니 방심하게 할 생각은 접어두세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을 막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할 것 없다네, 반디양. 난 기억으로 이루어진 생각일 뿐. 원한다면 직접 공격해 확인해봐도 좋네. 하지만 그도 목적이 없진 않으니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이유가 있을 테지. 계속하시죠. 들어줘서 고맙네. 꿈의 주인이 어떤 짓을 저지를진 나도 모르지만 그는 계속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이 직접 죽인 그라모스 철기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그녀의 친구인 네가 그걸 증명해주길 바랐어. 정이요? 그래, 난 이곳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안내해주겠네. 자네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의 참회를 목격하는 것은 곧 그의 죄를 밝히는 것과 같으니 말이지. 당신의 안내 없이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네에겐 진실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해. 힘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 제가 거절해도 멈추지 않으시겠죠. 안내해주세요. 하지만 전 당신을 계속 주시할 거예요. 여긴 어디죠? 참나무 공관이네. 원래는 아침이슬 공관의 일부였지. 꿈의 주인이 되기 전 그는 이곳에서 자주 아문의회를 열었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원시 기억의 영역에 잠겨 있네. 귀여운 성욱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저건 아마 고통일 걸세. 참나무 공간에 원래 이런 장식이 있었나요? 좋은 꿈을 다스리게 된 후 그는 꿈을 쫓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았다네. 그 상대가 교활한 악인일지라도 말이지. 화합의 길을 걷는 그는 악인조차도 시패에 인자한 사랑에 감화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연민을 품고 정의롭게 행하며 겸손하게 걸었지.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래, 악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서로 결탁하여 가문을 세우려는 망상까지 품었어. 얼마나 건방진 자들인지 몰라. 사절을 먼 우주 너머로 보내 본가의 허락을 구하려 했으니 말일세. 결국 그들은 스스로 굴욕을 자초한 거지.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건가요? 다행히도 그는 참나무 가문과 한마음이 되어 있었기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그 좋은 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관은 이 모습이 됐고. 자신을 경계하려고 그런 걸까요? 네가 믿는 것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거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가? 그 일을 상기시키기 위함일세. 적어도 지금은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게 된 것 같군. 그때 고퍼우드는 갈림길에 서서 화합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네. 어디로 향했는지 내 불완전한 기억으론
알 수 없어. 그래도 그가 큰 악행을 저지르려는 걸 보니 율령을 남긴 꿈의 주인은 내가 다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하는 걸지도 모르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계속 나아가 보는 게 어떤가. 선한 의도는 항상 악행의 마지막 창조물이네. 그건 스스로 저지되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가 했던 선택들이 그의 음모를 밝혀줄 걸세. 꿈의 주인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나요? 아마 강력한 권력의 길일 테지. 하지만 반디양 마음대로 해도 좋아. 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네. 가지 않은 길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 그건 꿈속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일세. 결국엔 같은 결말이군. 인간의 의지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어. 이건 나누크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 영혼의 백부장이 전사한 일로 온 우주가 뒤흔들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본가의 사절이 이런 변방까지 직접 찾아온 거죠? 한마디만 하지. 난 그대를 처벌하러 왔다. 이전에 죽을 뻔한 일로 지금까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거든. 어째서 돌아오자마자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죄를 스스로 자백했군. 변방의 분가수장이라 할지라도 가족은 그의 무능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 상황을 진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까지 당했으니 나누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영원의 백부장이 페나코니에 강림해 악당들을 섬멸했겠지. 하지만 그대는 운 좋게 살아남았고 나 또한 그로 인해 출발하게 됐다. 그대는 직접 이 일을 수습해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아야 해.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말이지. 목숨은 구제했지만 힘에 부치는군. 그러므로 그대의 죄는 은총으로 처벌하리라. 그대에게 또 다른 죄를 내리지. 그 죄악은 하늘을 뒤덮을 만큼 크니 그게 알려지면 고퍼우드라는 이름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대는 살아있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지. 제 죄를 알고 있으니 벌을 내려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불가능하네. 꿀의 샘으로 안내하기 전에 그대가 더는 소리를 낼 수 없도록 조율해야겠군. 세상 사람들은 재앙과 함께 나타나기에 그것을 파멸의 창조물이라 여기지. 난 그대의 눈앞에 들이온 어둠을 걷어내 그 무한한 힘을 다시 직시하게 하겠네. 새 얼굴이 내린 자비를 경배하라. 화합의 암 스텔라론을! 꿈의 주인은 그때 이미 스텔라론이 화합 운명의 길의 창조물이란 걸 알고 있었고
가족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스텔라론을 조종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변명을 해주고 싶지만 강요당했다고 하기엔 자기 기만인 것 같네. 그는 시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가 아니라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지. 가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지금의 고퍼우드는 더 이상 화합의 신자가 아닐세. 만약 거기 서 있는 게 당신이라면요? 아마 나도 화합을 배신했겠지. 하지만 그건 가족을 따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꿈의 주인이 저지를 큰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네. 반디양,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난 늘 생각하지. 우리가 과거의 선택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인형 손에 있다네, 반디양. 가져왔어요. 나 엄청 똑똑하지? 빨리 칭찬해줘. 이제 편히 잠들게. 오랜 친구여. 미하일, 당신이 그를 죽였나요? 자네에겐 꿈의 주인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존재인가? 그는 한때 꿈의 주인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좋은 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네. 미하일은 꿈의 주인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고 부서진 지 오래지만 그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 보혜를 위해 왔네, 예 친구여. 죽음이 자네에게 어떤 느낌인지 듣고 싶군. 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지. 자네에게도 같은 행운이 따른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걸었을까? 내가 보기에 자네가 희망을 품을 수 있던 건 정해진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날 원망하고 있나, 미하일? 시패의 세 번째 얼굴을 밝혀내려 했지만 내가 틀렸네. 그건 번식이 아니었어. 하지만 운명은 자비로웠고 그것을 통해 날 깨닫게 했지. 번식은 곤충 때 재난이 가져온 공포로 사람들이 질서를 계속 갈망하게 했다네. 곤충 때 재난이 세상을 휩쓸 때야말로 질서가 전례 없이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 후 신주께서는 스스로 신들의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몰락을 초래했어. 그분은 질서가 거짓말로 쌓은 신의 계단을 밟지 않길 바라셨지. 그분도 틀린 거야. 신주께서는 세상의 정의를 돌려주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원했던 건 정의가 아니라 공포로부터의 자유였어. 날 용서해 줄 수 있나, 미하일? 내가 외람된 행동으로 신의 과오를 바로잡겠네. 사라진 시침을 별들의 거대한 시계에 되돌려놓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여주겠어. 나는 내 죄를 알아. 그 죄는 늘 내 앞에 있지. 하지만 나는 결코 참회하지 않을 거네. 번식으로 영원한 낙원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그때 그의 의미는 곤충 때 재난을 재현해 공포로 사람들을 압박해서 질서가 다시 강림하기를 바라게 하는 거였나요? 아마 자네의 친구는 그런 이유로 해를 입었을 테지. 꿈의 주인은 이를 통해 그라모스 철기가 어떻게 번식의 힘을 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걸세. 그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귀여운 성욱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여길 지나면 참나무 공관 끝에 있는 홀이 나오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그의 마지막 선택. 화합을 배신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이지. 그가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요? 자네 판단대로 가보게. 난 남은 길로 갈 테니. 걱정 마. 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꿈의 주인을 안심시키는 것뿐이지.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누군가에게 저지되어야 해.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셨군요. 그를 막아내겠어요.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지. 여기서 이만 헤어지자고. 번식이 다시 한번 천화를 내리고 죽음의 비명이 들리게 하소서. 화합의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의 날카로운 칼날이 보이게 하소서. 천 번을 되돌아보지만 지나온 길은 사라지고 공연한 탄식만이 남았네. 익숙한 느낌이군. 이곳에서 달갑지 않은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 보물을 발견하면 나도 나눠줄래? 이건 한숨일 뿐일세 반디양. 공연한 한숨 말이지. 번식이 다시 한번 천화를 내리고 죽음의 비명이 들리게 하소서. 화합의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의 날카로운 칼날이 보이게 하소서. 좋아.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겠고, 넌 삶을 향하고, 난 죽음을 향하겠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신만이 알 테지. 황폐한 광경이야. 특별한 게 없어. 내가 잘못 고른 걸까?
바로 여기야. 먼 곳까지 마중 나가지 못해 미안하군, 안디양. 당신이군요. 다른 길도 여기로 이어지나 봐요. 이건 뭐죠? 사람들이 떠올리기도 두려워하는 공포, 곤충떼 재난, 사멸의 번데기네. 꿈의 주인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뒤에 숨어 있어. 창문이 깨지면 곤충떼 재난이 다시 일어날 걸세. 꿈의 주인이 어떻게 이 정도로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를 막아야 해요. 어쩌면 날 막아야 할지도 모르지. 역시 내가 그를 대신해 이 일을 끝내겠네. 이 생각과 창밖의 힘이 합쳐져야 온전한 율령이 되는 거니. 율령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자네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네. 자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였지. 정의가 어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안디 양도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게 어떤 일에 변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정만큼은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네. 자넨 과정조차 단 한 번도 바꾸지 못했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는 몇 번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의해 형성되어 그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게 될 테니. 자네가 뒤로 던져버린 모든 과거가 이미 자네의 미래를 결정지은 거지. 자네의 친구는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했네. 지금 이 순간 그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오늘 당신이 만난 건 운명을 바꿔온 사람이죠. 그렇다면 자네에게 연민을 보내지, 헌터이야. 내가 아는 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뿐일세. 자신이 진짜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렇게 한다면 네 운명은 분명 달라지겠지. 심지어 세계의 향방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대는 스스로를 죽인 거나 다름없게 되니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지. 운명에 맞서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대가는 치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항복을 선택하진 않으니까요. 누구나 세계를 직시하고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희생의 의의죠. 자네의 깨달음이 존경스럽군.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면 얘기는 그쯤하고 물러나게, 헌터이야. 그대는 그 일격을 막을 수 없어. 당신이 뜻대로 하도록 두지 않겠어요. 그래, 화합이 온 우주에 암을 퍼뜨렸는데 어찌 그걸 막는다는 건가? 비록 제 진정한 동료는 아니었지만 그 소각공은 자신의 화염 한 줌을 제게 남겨줬어요. 전 당신을 한 번도 믿지 않았고 동행하는 동안 그걸 당신에게 심어뒀죠. 이제 그걸 다시 타오르게 해 한 줄기 생각을 태워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감탄스럽군. 하지만 진심으로 자네가 한 발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일격이 필연이라면 이 악몽 속에서 죽는 건 저 하나뿐일 테니까요. 그대의 용기는 순금처럼 빛나지만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아무리 금이라 해도 어찌 그 빛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나와 알현하거라 제국의 후손이여. 나를 위해 질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인간의 손으로 신주를 창조하도록 허락하리다. 벌레 소리가 다시 만물을 갉아먹고 길 잃은 자들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우리라. 누군가는 그분을 대신해 노여움을 가라앉혀야만 해. 모든 생명체 죽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도 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할 거예요. 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공교롭게도 그 사지는 네가 다른 이들 중 가장 먼저 살 길을 구하려 했기에 도래할 테지. 당신의 마지막 참회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고퍼우드 씨, 아니 최후의 율령. 처음부터 끝까지 곤충떼 재난의 사멸의 번데기는 없었던 거죠? 참나무 공간에 있던 건 위장에 불과했어요. 그 안에 숨겨진 건 스텔라론뿐이었죠. 그래, 난 번식의 비밀을 끝내 간파하지 못했네. 지금은 넷으로 나뉘었으니 일격으로는 그 헌터를 어찌할 수도 없지. 하지만 곤충떼와 같은 근원을 가진 자가 조율에 속아 눈앞의 상황을 사지로 오해하고 스텔라론 앞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빈다면 죽음을 부르는 재앙인 곤충떼 재난으로 뒤틀리게 될 겁니다. 그녀의 삶을 위한 죽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을 위한 삶을 준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토록 확신하시는 건가요? 난 이미 스텔라론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네. 어떤 것도 확신할 필요가 없지. 그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일격은 때가 되면 내려와 스텔라론을 폭발시킬 테니 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알게 되겠지. 자신을 죽이는 힘은 화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하책일 뿐이네. 아시다시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단다, 아이야. 시계바늘이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으니 고개를 들어 뭇별을 바라보거라. 저들이 왜 잔인한지 아는가? 그 이유가 바로 마지막 율령이 될 것이니 이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뭇별은 만인의 것이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노라. 한담은 여기까지만 하지. 이만 시작하게.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영혼이 이 순간을 오매불망 바라왔다네. 개막 시간이 다가왔으니 이만 가보게. 화합의 권능을 빼앗고 자네의 업보를 밝히게나. 당신이 바란 대로 질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율령은 더 이상 따를 수 없겠군요. 제가 하늘의 유일한 별이 되어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다 해도 그건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니겠죠. 무별이 잔인한 건 자신들만을 위해 타오르며 그 열기를 타인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니 필요하다면 전 태양을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어찌 뭇별이 대낮에 빛나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낙원은 자정이 아닌 정오에 이루어질 겁니다. 신주의 날 최초이자 유일한 율령을 제가 직접 선포하노니 난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으로 변할 것이니 내 빛 아래 만민은 힘차게 자라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그래, 아이야. 네 뜻대로 하거라. 어쩌면 나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저 이익을 쫓느라 불가능하다고 여긴 걸 결코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구나. 나도 시계공이라 할 수 있겠고, 내가 인정한 조화의 소리는 단 하나의 음절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영원히 어긋나지 않지. 삶에도 때가 있는 법. 성공이야. 그가 먼저 사라져서 그 힘이 제어를 잃었어. 저건 네가 어떻게? 죽음에도 때가 있는 법이지. 내 무능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네. 지금 이 순간 널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조급해하지 마. 모든 건 이미 지나갔으니.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아직은 살아있어. 두 번째 죽음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눈앞에 다가와 있지. 오랜 계획 끝에 그는 그라모스 철기를 스텔라론 앞으로 유인해냈어. 꿈에 들어선 순간부터 반디가 조사로 알아낸 것들은 모두 진실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꿈의 주인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었지. 이거야말로 최고의 거짓말 아니겠어? 스텔라로는 반디의 살고 싶다는 기도에 응답했고 좋은 꿈에서 곤충떼 재난과 에이언즈 에나를 다시 만들어냈지. 꿈속에서만 말이야. 아무리 스텔라론이라 해도 곤충떼 재난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어. 꿈의 주인이 하는 일은 꿈에 들어온 자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이지. 하지만 계획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현실적인 일이 돼. 에나의 꿈이 온 은하계를 뒤덮으면 곤충떼 재난은 점차 현실과 다를 게 없어질 거야. 번식은 꿈에 들어온 이들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일깨우고 사람들의 부름으로 질서의 운명의 길을 이어나갈 테지. 은하가 하나의 꿈으로 귀결될 때까지 말이야. 그 후 너희는 페나코니 극장에서 썬데이와 최후의 결전을 벌였지. 하모니 성가대를 탈취한 그는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도였어.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그와 맞섰고 동맹의 도움으로 그를 처치했지. 하지만 전투, 좌절, 승리 이 모든 건 썬데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어. 에나의 꿈은 이미 아스다나 은하계 전체를 뒤덮어버렸지. 너희는 지금의 썬데이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게다가 에나의 꿈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기억하는 자조차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지. 다행히 우린 먼저 아케론을 찾아갔고 그녀의 도움 덕분에 그 원수와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어.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려 했지. 맞아. 이 좋은 꿈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노력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지금 이 순간에 너도 비슷한 사투를 맞이하게 될 거야. 블랙스완이 널 깨우는 걸 기점으로 에나의 꿈이 존재하기에 이후의 기억들은 더 이상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겠지. 그것들은 진실하지 못한 게 아니야. 사물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늘 다른 모습을 보이는 법이지. 생각해봐. 우리가 거울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난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게 될 거야. 네 기억은 결국 너만의 것이고 운명은 나한테
이 정도까지만 관여하도록 허락했어. 하지만 명심해. 기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것을 꿈꿀 수 없어. 그들이 꿈에서 깨어나기 두려워하는 건 좋은 꿈이란 결국 각자의 과거로 짜인 것이고 아직 그걸 놓지 못했기 때문이야. 지금의 네가 그렇듯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반디, 나, 스텔라론 헌터. 이 세계는 네가 그 순간을 넘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긴장인지 설렘인지 구분하기가 힘드네. 넌 특별하고 유일무이하고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는 존재야. 가서 기억을 위한 서막을 다시 써보자. 시간의 재 속에서 운명을 다시 불태우는 거야. 이쪽이야, 달링. 또 다행이군. 정말 고마워, 블랙스완 씨.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네. 네가 혼란스럽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여긴 꿈 세계와 현실 사이의 틈이야.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썬데이 씨의 야망이 기억나? 그는 스텔라론과 참나무 가문 10만여 명의 의지, 페나콘이 모두의 염원을 이용해 화합의 권능을 찬탈하고 질서를 부활시킬 계획이었어.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린 아스타나에 들어섰을 때부터 스텔라론의 영향을 받았어. 돌이켜보면 너와 내가 만났던 낯선 꿈세계는 생각에 흩어지기 시작할 징조일지도 몰라. 내 생각에 질서의 목적은 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텔라론을 이용해 아스타나의 기억 물질이 세계에 스며들게 촉매작용을 하고 꿈세계와 현실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이미 질서의 전당에 들어갔어. 그게 바로 애나의 꿈이 무서운 이유야. 질서가 지배하는 낙원에선 누구나 저마다 아름다운 꿈 세계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유일한 허점을 제외하면 네가 좋은 꿈에서 겪은 일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그래야만 네가 페나코니의 위기를 해결하고 다음 개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상의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 테니까. 아케론 씨의 한 발 앞선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꿈에서 영원히 잠들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기억하는 자로서 나 역시 질서의 영향을 받아 환각에 빠지게 됐으니까. 그래도 네 기억 덕분에 살아날 기회가 생겼어. 아직 우리에겐 한 줄기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블랙스완 씨, 우릴 다른 강인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줘. 꿈세계의 진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깨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만 이 긴 밤을 끝낼 수 있지. 다들 날 따라와. 진정해. 장담하는데 내가 반항하지 않아도 넌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카우보이? 무사했구나.
기억하는 자가 찾고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우린 인연이 참 깊어, 친구. 너도 잠을 잘 못 잔 것 같으니 다음에 컴퍼니 수면 보조품을 좀 보내줄게. 유감이지만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야. 우리 힘만으로는 아직 애나의 꿈을 깨뜨릴 수 없어. 나쁜 소식부터 말할게.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썬데이 씨와 그가 탈취한 하모니 성가대만이 아니야. 꿈의 주인은 좋은 꿈 속에서 곤충 때 재난을 일으켰고 애나의 꿈과 함께 꿈속 모두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여왔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원초적 공포는 질서의 보호를 부르짖게 했지. 질서 운명의 길이 서서히 부활하면서 썬데이 씨는 애나가 되어버렸어. 정확히 말하자면 한 걸음 더 남았어. 컴퍼니의 우주선이 마침 집결한 덕분에 보존의 힘이 좋은 꿈에 스며들어 그가 완전히 신이 되는 걸 막았지.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야. 스타피스 컴퍼니가 있는 한 은하계에는 더 이상의 질서 따윈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별 차이가 없지. 썬데이의 본체는 이미 꿈 세계를 벗어났고 에이언즈처럼 거대해졌어. 아스타나 은하계조차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걸. 그래, 막는 건 둘째치고 다시 맞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야. 핵심은 여전히 애나의 꿈에 있어. 공포와 좋은 꿈. 그들은 이 두 가지 거짓말에 의지해서야 꿈속 사람들의 공동의 염원을 모을 수 있지. 결국 그건 억지로 끌어올린 거짓된 신에 불과해. 사람들을 깨우고 애나의 꿈을 깨트리기만 하면 썬데이의 신격도 함께 사라질 거야. 하지만 지금 좋은 꿈은 복잡한 상황이야. 블랙스완 씨,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말이야. 시간이 촉박하니 간단히 말할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꿈 세계는 3종으로 되어 있어. 첫째는 썬데이 씨가 지배하는 애나의 꿈이야. 여긴 꿈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 그 안에 빠져들게 하지. 둘째는 꿈이 흐르는 암초를 포함한 원시 꿈 세계야. 곤충 때 재난도 그곳의 참나무의 꿈에서 재현되며 공포로 질서를 키워가고 있어. 셋째는 가족이 세운 12순간이야. 가장 먼저 현실과 융합되기 시작한 곳인데 그 자체로 거대한 함정이지. 승리는 차치하더라도 새 꿈 세계를 통과해야만 썬데이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첫 번째 애나의 꿈에 머물러 있어. 자아를 되찾긴 했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지. 각자의 꿈 세계를 서로 이어붙였을 뿐 아직 벗어난 건 아니야. 여길 파괴하려면 페나코니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인간은 아름다운 환각을 병적으로 동경해. 그런 마음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곤 하지. 나도 이 친구가 완전히 무방비한 틈을 타서 그녀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유도한 덕분에 그녀를 깨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페나코니의 그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의지를 심어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해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기억의 정원에게 도움을 받아 너희처럼 강인한 사람이 점차 꿈에서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야. 깨어난 자유의지는 애나의 꿈을 뒤흔드는 불협화음이 되겠지. 하지만 거대한 꿈세계 앞에서 수십 명이란 하찮고 미미한 숫자죠.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10만, 100만 단위의 자유의지를 깨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무래도 혈맹옥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군. 아니, 그럴 것 없어. 굳이 선주연맹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평생 한 번밖에 못 쓰는 보물은 잘 보관해둬. 수만 개의 자유의지, 그런 사소한 일 따위 갤럭시 레인저에게 맡기라고. 아케론, 이게 뭔지 아나? 내가 돌려줬던 유물이잖아. 그래, 유물의 주인에게 들었겠지만 이 물건은 갤럭시 레인저 이외의 사람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주인을 찾아야만 효력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이 물건이 갤럭시 레인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부장품이기 때문이야. 그 빛이 우주에 나타나는 건 거성의 몰락을 의미하고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에는 수많은 유성이 하늘을 가르겠지. 그건 갤럭시 레인저를 모으는 불빛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은 이유나 대가를 따지지 않고 은하 곳곳에서 달려올 거네. 우리에겐 공동의 철칙이 있으니까. 수렵의 별, 이는 가장 긴 밤에만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동이 튼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어. 이젠 우주 전역의 겁쟁이, 존벌레, 정복자에게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상기시켜줄 때가 됐지. 내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겠군. 그걸로 그가 신이 되는 걸 늦출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에나의 꿈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필요해. 내 생각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왔네. 가짜일지라도 반드시 사도가 나서야 할 일이잖아. 어쩌면 사도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 이건 전혀 다른 만인의 염원이니 난 모든 힘을 다해 너희를 위해 사악한 신을 베어내겠어. 나머지 두 개의 꿈세계는? 방법이 없어. 심지어 더 위험하지. 지금 모인 것과는 다르게 에나의 꿈이 사라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충분히 썬데이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지. 맞아. 다음 꿈 세계로 가면 에이언즈의 힘과 맞닥뜨리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린 이미 모든 패를 다 보여줬지. 이미 늦었어. 다른 에이언즈가 개입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우주를 뒤흔들 신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어. 질서는 실패의 얼굴 중 하나지만 지금 화합은 에나의 재탄생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더 이상 개입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는 분명 깊은 속사정이 있겠지. 에나의 꿈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 콘스탄스와 함께 전력을 다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소수의 인원밖에 찾지 못했지. 더 이상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워. 하지만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니 어떻게든 자구책을 찾아야 해. 결국 목숨만 부지하려는 자는 죽게 되고 죽음과 맞서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군. 마음에 들어. 이 정도 인원이야? 충분하네. 웃겨. 네가 몇 살인지나 생각해 보시지. 페나코니뿐만 아니라 아스타나 은하계 전체가 망했어. 스텔라론 헌터? 아스다나 은하계 변두리에 있었는데 이 일에 휘말리고 말았어. 이 애를 찾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될 뻔했다고. 대담한 투자 방식이군.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어떤 수확이 있으려나? 나머지 두 개의 꿈 세계는 스텔라론 헌터가 처리할 거야. 우리 협력자 중 하나가 12순간에서 화합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를 찾고 있지. 로빈 씨인가? 그녀는 자기 힘으로 에나의 꿈에서 벗어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 한 곡을 남겼어. 인간에겐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개척이 영웅의 사명이라면 화합은 약자를 돕는 강자가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나코니의 구세주는 페나코니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의 행복과 길을 각자가 개척해야 해요. 전 무명객은 아니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희 오빠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에나의 꿈은 오빠에게도 모두에게도 너무 가혹해요. 그렇구나. 로빈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네. 하지만 인간 본성의 약점은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고작 그런 노력으로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맞는 말이야, 블랙스완 씨. 그렇기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구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그들은 큰 소란을 일으켜 너희를 위해 12순간을 깨뜨릴 거야. 원시 꿈 세계에는 샘이 대기하고 있어. 너희가 에나의 꿈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 그 애는 죽을 거야.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마주하며 두 번째 죽음을 맞겠지.
하지만 그 애의 결말을 결정하는 건 너야. 그 애는 너희를 위해 두 번째 꿈세계를 깨뜨리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애나의 꿈속으로 떨어지겠지. 네가 썬데이를 물리치고 그 애를 꿈에서 깨운다면 이번 죽음도 하나의 환상이 될 거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꿈세계는 결국 현실과 완전히 융합되고 그녀의 죽음도 현실이 되겠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 썬데이 씨는 어떻게 하지? 새 꿈세계를 통과하는 순간 그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 기억하는 자, 이제 기억할 시간이야. 참나무의 꿈속에서 내가 했던 말 있지? 내가 마지막 패를 공개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코를 외치지 못할 거랬잖아. 이제 그 패를 공개하지. 두 가지 실수를 지적할게. 하나는 너희의 실수야. 꿈의 주인의 계획 중심까지 직접 가본 내가 컴퍼니에 알릴 방법을 못 찾았을 리 없잖아. 애초에 함대가 출발한 것도 정면 충돌을 위한 게 아니었어. 그건 꿈속 보존의 마음을 위해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지. 또 하나는 썬데이의 치명적인 실수야. 그는 초석을 압수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날 내쫓아야 했어. 나와의 도박은 늘 이런 식이지. 도박판에 앉는 순간 상대는 이미 진 거나 다름없거든. 한 줄기 빛휘색 빛이 여전히 꿈세계 깊숙이 잠들어 있어. 그건 주인 없이도 해방시킬 수 있지. 그 이후엔 10인의 스톤하트의 힘이라 해도 에이언즈의 근접한 존재를 흔들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은하계에는 더 이상의 질서 따윈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거야. 꿈의 주인의 계획은 분명 빈틈없지만 곤충 채널의 공포 앞에서 보존을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초석의 해방은 꿈속 사람들의 욕망을 흡수해 보존의 약속을 주고 그들이 이렇게 외치도록 이끌 거야.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이게 컴퍼니의 진정한 의도인 건가요? 운명의 길의 차원에서 페나코네를 완전히 되찾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타인의 신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교롭게도 그게 컴퍼니의 신념이야. 자신의 능욱함을 의심하지 마. 중요한 건 주당 수익이니까. 곤충 때 재난은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거야. 망치 소리가 아스타나에 울려 퍼지면 운명의 길 차원에서 질서의 힘을 빼앗아 반격하겠지. 그러면 썬데이도 너희의 행동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걸? 하지만 엠버 기원이 이로 인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오늘의 망치 소리는 에이언즈의 분노가 아닌 인류의 반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니까.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게. 계획이 성공하면 썬데이의 신격을 박탈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전투에는 참여할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어. 출발하기 전에 잠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너에게 꼭 설명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럼 분업도 끝났겠다. 이제 각자 위치로 출발하자고. 다들 한바탕 할 준비는 됐겠지. 가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진 이미 알고 있겠지. 너구나? 만나보고 싶었어. 그녀가 왜 네 존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했거든. 됐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잠꾸러기, 과거에 난 이렇게 탄식하곤 했어. 운명아, 넌 어디로 향하는 거니? 적어도 오늘은 네가 직접 운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마지막 무대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올라야 해. 우린 늘 스텔라로넌트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 일이 끝나면 얘기 좀 할까? 얘기?
현상금이 탐나는 거잖아. 저리 가. 그럴 리가. 현상금이 걱정되면 내가 10억도 얹어주지. 어때? 우린 늘 스텔라론 헌터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얘기? 그럴 리가. 이 성대한 연애도 곧 끝날 모양이네. 여긴 마지막 무대로 가는 출발점이자 페나콘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지. 그럼 준비됐어? 좋아. 그럼 눈을 감아봐. 한 점의 반딧불, 한마디의 한숨. 생명은 깊은 잠에 빠질 용기가 있기에 깨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깨어난 건가?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오빠, 질서의 좋은 꿈을 우리의 낙원에 가져다 준 거야? 더 이상 해롭하지 마. 네 오빠는 이제 없어. 이제는 그분을 에나라고 불러야겠지. 정말 대단하네. 진짜 스스로 깨어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 충분히 놀았다면 이만 떠나죠. 화합의 악장은 잡음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도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할 일은 다 끝냈으니 이제 불꽃놀이만 기다리면 된다고. 할 말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해. 시간이 없으니 짧고 간단하게 말하지. 오늘도 딱 맞아. 역시 난 대단해. 오지랖 넓은 수각공이 너한테 작은 장치를 심어뒀어. 그걸로 좋은 꿈이 만든 환상을 태워 네가 애나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나 봐. 그렇다면 넌 어떻게 여기 나타난 거지? 글쎄, 천의 얼굴, 날 만족시킬 만한 좋은 꿈은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너와 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잠깐이나마 깨어있을 수 있지. 잠깐뿐인 건가? 솔직히 널 찾아올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이 스파클림이 워낙 착한 걸 어떡해? 내가 널 한 번 죽였으니 너한테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싶어. 페나코니에 아직 깨어있는 주최 측은 너 하나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룰렛 게임 한 판 할래? 집주의 별을 걸고서. 제멋대로 굴지 않는 게 좋을걸? 대체 내 앞에 왜 나타난 거야? 너한테 페나코니가 폭발하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반격을 시작하고 다 함께 깨어나겠지. 생각해봐. 네 오빠는 이미 천우의 신이 됐어. 하늘을 찢어서 구멍을 내지 않으면 얼굴조차 볼 수 없을걸?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들어봤어? 선택해. 모두가 함께 끝나게 하던가 아니면 페나코니가 소소한 희생을 치르게 하던가. 내가 왜 가면의 우인 말을 믿어야 하지?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페나코니 곳곳에 내가 설치해둔 폭탄이 있어. 왜 공을 들였지? 우선 몇 개 터뜨려서 효과를 보여줄까? 어디 보자. 어느 쪽을... 그만둬. 네가 그렇게 하면 꿈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모두 죽게 돼. 그렇다면 너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리란 걸 알겠네. 선택해야 할 때가 되면 현실은 네 맘대로 되지 않아. 화합이라는 웃음거리를 되풀이하고 싶은 거야? 어떤 순간에도 생명은 농담거리가 될 수 없어, 우인. 이 세계에 사소한 악행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건 도덕과 마찬가지로 측정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지. 그건 화합의 방식이잖아. 뭐 내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말했지?
이건 룰렛 게임이지 폭발쇼가 아니라고. 작은 새처럼 노래할 준비나 해. 10회가 그걸 듣는다면 그분도 내가 모두를 폭발시키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겠지. 안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곳을 폭발시키는 걸 그냥 지켜볼래? 아니면 한번 시도라도 해볼래? 최소한 그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도. 어쩌면 이게 네 마지막 공연이 될지도 모른다고. 마지막이라. 왜? 긴장돼? 하긴 이렇게 성대한 무대는 처음이니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요. 그저 몇 가지 일이 떠올라서요. 시오반 씨, 새들은 왜 하늘을 날아오르는 걸까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페나쿠니를 떠나기 전 오빠가 제게 물었는데 자꾸 그 질문이 떠오르네요. 모르겠어. 난 날고 싶을 땐 날고 날기 싫으면 내려와. 이유는 없지. 시오반 씨의 답변은 제 답변과 비슷하네요. 제게 왜 노래하는지 물으셨죠? 저한테 그 두 가지 질문의 답은 같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스텔라론이 제 고향에 떨어졌고 눈앞의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답니다. 저희에게는 대응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뭘 하든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죠. 기억나. 그래서 다들 네가 노래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그 일로 전 오히려 노래를 증오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저는 재앙이 닥쳤을 때 노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왔죠. 음악적 재능이 있어 노래할 땐 진심으로 모든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있지만 노래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항상 절 실망하게 했어요. 그 다음엔? 자라면서 보니 오빠도 종종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오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직접 말하진 못하고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했죠. 오빠의 대답을 듣고서야 제가 무엇을 위해 노래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물론 직접적인 답을 준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이유와 의미가 필요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니까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해봐, 우인. 하지만 난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방금 갑자기 추억에 잠겼던 거야? 더 기대되는걸. 마지막이야. 만약 네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네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해주길 바래? 평생 새처럼 우아하고 침착했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보리를 살짝 벌려 깃털처럼 가벼운 한숨을 내쉬네. 마음에 들어? 그럴싸한 말은 됐어. 노래에 필요한 건 진심뿐이야. 오빠,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 그리고 등 떠밀려 땅에 추락한 이들에게도 고상한 연민 따위는 필요 없지. 하늘과 땅은 서로의 증명이자 동경이야. 날아가는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설령 추락하더라도 생명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돼. 추락한 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세계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타인이 선택한 생존 방식을 조금 더 양해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야. 오빠가 유일한 별이 되어 모든 사람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막는다 해도 그들은 오빠의 빛을 보고 동경심을 품게 되겠지. 한때 추락해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힘차게 날갯짓 할 거고. 그러니까 질서의 좋은 꿈은 결국 산산조각 날 거야. 새 얼굴의 신이시여, 제가 화합의 길을 걷게 된다면 부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당신을 믿는 이들을 보살펴주세요. 제가 추락할 운명의 새라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면 제가 떨어지는 소리는
저에게 있어선 마지막 화합의 악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이 세계의 마지막 울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좋은 꿈의 이름으로 지금 조화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빠, 집이 그리워? 그렇다 해도 모든 게 너무 늦었어. 하지만 오빠가 부르는 건 엄마가 불렀던 노래잖아. 모든 게 너무 늦었다 해도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존재의 지평선에 온 걸 환영해. 이곳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수만 가지 표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자가 공허와 작별하는 출구이기도 하지. 그러니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 네 이름을 기억해. 난 끝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기억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서로를 가질 수 있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해.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줄 단 하나의 존재를 찾고 싶어. 죽은 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때야 그녀는 알게 될 거야. 나도 그저 인간일 뿐이고 인간은 결국 행복해진다는 걸.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스튜를 먹으며 늘 웃는다면 좋겠군. 언젠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누구를 만나든 가장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길. 우리의 소원을 너에게 맡기지. 그들이 앞으로 매일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각본을 본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럼 죽을 각오로 지지 마. 아직 소원을 빌 때가 아니야. 우리는 널 믿어. 너도 우릴 믿어줘. 개척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걸세. 우리는 함께 깨어날 거야. 그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도 우린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 어쩌면 이 자체가 답일지도 모르지. 좋은 꿈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자들이야. 깊이 잠든 무상자가 그들의 소원을 엿본 거지. 이런 소원을 품고 있었기에 그들은 꿈꿀 수 있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깨어날 수 있었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 난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지만 너무 많은 물을 접해와서 그런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공허는 오만하면서도 두려운 꿈이야. 그걸 불러일으키는 건 어둠도 이름도 아닌 끊어진 길, 더 나아가 욕망의 상실이지. 소원을 이루는 건 삶의 기쁨을 가져다줘.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소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나지 않는다면, 맞아. 공허라는 그림자 뒤에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존재하겠지.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생명이 치열하게 자라며 공허의 끝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최초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떠나기 전에 네 소원을 말해줄 수 있나?
정말 기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남은 건 이름뿐이야. 원래의 나이자 지금은 되고 싶은 사람이지.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거야. 그녀는 종말 운명의 길을 걷는 헌터로서 운명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 하지만 너와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죽음은 정해진 결말이자 마지막 재회가 될 거야. 준비됐어? 얼마 전 그녀도 여기 왔었어. 이로써 그녀의 결의를 목격할 수 있겠지. 한 점의 반딧불이 공허의 인력을 벗어나는 모습을 봐. 과거, 넌 어떤 인간이었지? 이 광경은 내가 죽은 건가? 정말로? 아직 한 걸음 남았다. 여길 건너면 진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아니면 돌아가도 돼. 말해봐. 과거, 넌 어떤 인간이었지? 그라모스 철기였어. 지금은? 스텔라론 헌터야. 그렇다면 앞으로는 누가 되고 싶지? 평범한 소녀가 되고 싶어. 그럼 계속 앞으로 가. 너에게는 죽음이 더 어울리니. 싫어. 난 모든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설령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건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마지막 좋은 꿈속에서조차 넌 평범한 소녀가 되지 못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넌 가족의 음모에 휘말렸고 밈의 날카로운 칼날과 마주했으며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각본을 지닌 채 홀로 다시 일어난 곤충떼 재난에 맞섰지.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 설마 그녀와 보낸 시간이 뭔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평범한 소녀에게 소소한 행복이 우연에 그쳐선 안 돼. 하지만 이 모든 게 평범한 소녀의 행동이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 뭐라고? 꿈의 주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가 뒤로 한 모든 과거는 이미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었어. 지금까지의 내 경험은 앞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겠지. 하지만 넌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아. 내 탓이기도 해.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 게 과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처럼 들렸겠지. 그라모스 철기라는 신분도 엔트로피 상실증도 단순한 상흔이 아니야. 그런 과거가 있기에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됐어. 방금 네가 말한 모든 게 평범하지 않긴 해도 난 믿어. 평범한 소녀라면 누구든 내가 마주한 이런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어둠과 마주한 순간에도 평범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어. 결국 그들은 늘 자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빛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거니까. 맞아. 난 결과도 과정도 바꿀 수 없겠지. 하지만 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건 결과를 바꾸는 것보다 더 깊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자유의지란 원래부터 자기 기만에 불과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 이상 난 그게 부끄럽지 않아.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에 대해 모든 사람은 각자의 답이 있어. 어떤 이들은 영원히 그 답을 찾지 못하지. 그 누구도
그들이 계속 찾아나갈 기회를 빼앗을 순 없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포기한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하려는 건 단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너와 함께 여길 떠날래. 예전에 힘을 품는 게 내 죽음을 앞당긴다 해도 반디라는 이름은 내가 직접 지었어. 예전엔 내가 반딧불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작은 빛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자기한테 불길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 난 반딧불이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였어. 나중에 누군가가 내게 말해줬지. 그건 그저 내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일 뿐, 아니었다면 반딧불이가 전혀 예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아름다움이든 사랑이든 우리의 모든 감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결함에서 비롯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거고. 나는 그래도 그런 작은 것들을 좋아할 거야. 난 추위를 많이 타고 밤바람도 잘 견디지 못하지만 그래도 별을 보러 갈 테지. 케이크를 만드는 게 정말 귀찮지만 그래도 계속 만들 거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게 좋거든. 난 예쁜 스커트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해.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거든. 난 더 이상 어떤 결함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어떤 상흔이 더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거고 그것들을 운명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건 빛을 갈망해서가 아니야. 불을 뚫고 나아가 자신을 태워 가장 뜨겁게 빛나기 위해서지. 내 운명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아. 난 스스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겠어.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한 죽음이 있고 삶도 있지. 내 세계는 늘 초토화된 땅이었잖아. 그렇다면 불태우자. 내가 계속 타오를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은 불길이지 잿더미가 아니야. 명령 지시라. 사실 난 네가 부러웠어. 재앙으로 태어났는데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잖아. 하지만 이젠 네가 날 부러워해야 할 거야. 난 죽음을 마주하고 싶지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운명 앞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꿈은 늘 초토화된 땅이었어. 새로운 꽃망울 하나조차 피어나지 않았지. 그래도 난 계속 타오를 거야. 제가 될 때까지 계속 타올라.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겠어! 네가 꿈의 주인의 답이라면 그 대신 내 대답을 들어줘.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건 정해진 죽음을 마주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기에 변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는 거지. 위험이 코앞에 닥쳤어요. 이곳에서 시작해. 다들 우리 기다린다고. 너와 함께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 별들이여, 영웅을 위해 빛나라.
새 생명의 포옹을 흘리지. 날이 밝았어. 일어나. 우리 죽음이 우릴 지켜주길. 걱정 말고 두 눈을 감아. 어둠이 내릴 거야. 좋은 꿈 꿔. 놀아볼까? 모두 다 먹고 함께 햇볕을 쬐어요. 부디 이 희미한 빛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게. 다음은 내가 웃음을 펼쳐줄게. 꽃들이여, 내일을 위해 피어나라. 당신이 원하는 것까지 새 생명의 포옹을 흘리지. 죽음이 우릴 지켜주길. 기억의 물결은 유성의 입맞춤으로 깨어나길 기다리네. 아름다운 내일로 사랑으로 날 기억해줘. 생사의 새싹의 움직임. 부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깜짝 선물이 있거든. 세월이 긴 밤을 지켜주길. 나는 화면을 다시 쓰리. 다들 우리 기다린다고. 이 순간의 온기를 깊이 새길게요. 걱정 말고 두 눈을 감아. 어둠이 내릴 거야. 좋은 꿈 꿔. 날이 밝았어. 일어나.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라면 이번에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어. 살아간다는 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거야.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불공평하지. 사람들이 현재 내리는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의해 결정돼. 그렇지만 지금 아무리 열심히 나아간다 해도 상상했던 내일이 반드시 찾아오는 건 아니지. 네가 인정하든 말든 모든 운명의 길처럼 공허는 이미 존재해.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공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 대부분 운명의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계가 아름답고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자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 공허는 그렇지 않아. 그건 터무니없고 거대해. 맹신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이들을 사로잡지. 그건 아름다움과 전혀 관련이 없어. 믿음이든 맹신이든 사람들이 신념으로부터 얻는 힘은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 이건 힘든 여정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재회하게 될 거야. 부디 죽음이 그녀의 마지막 꿈을 끊어내지 않고 네가 사람들을 이끌어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를. 앞으로의 긴 밤 동안 넌 수많은 좌절을 겪고 다양한 비극을 목격할 거야. 나는 아련하고 술을 따르고 소유하러 왔네. 감로를 위해 독주를 내리고 봄에 파종하며 가을에 수확해 마른 열매가 만개하기를 기다리리라.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네가 결정을 내리면 흑백의 세계 속에서 붉은 빛 하나가 다시 나타날 거야. 넌 그 의미를 자세히 곱씹고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가겠지. 두려워하지마. 이 모든 게 아침이면 사라진대도 꿈에서 깨어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아. 그들과 날 위해 개척의 권리를 되찾아줘.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썬데이 씨, 당신도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됐어요. 페나코니의 미래는 질서가 아닌 인간의 의지로 결정될 거예요. 에나의 신념이 설마 상관없다. 본디 내 뜻이 아니었으니 난 인간의 모습으로 언론에 분별하리니. 신념이 세상을 만들고 자비를 베푼다고. 신들이여, 지금 이 자리에서 듣거라. 만물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법이니 그 끝에 있는 인간 세상 역시 인간의 손에 달려있도다. 모든 창조 작업이 끝난 거라. 빌어낸 날이 도래했도다. 철학의 태하여 모두는 이 땅의 만물을 재구성해라. 이곳에 더 이상 신은 없다. 낙원을 만들어낼 자는 바로 인간의 군왕이지. 그는 전에 없던 운명의 길을 창조하고 있군. 질서에는 결점이 있길 마련이니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꿈도 꾸지 마! 라자리나 씨는 목숨 바쳐 좋은 꿈의 과거를 지켜냈다고! 내 차례야! 수렵은 고통만 더할 뿐이고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하지만 티어난의 총알은 아직도 좋은 꿈의 오늘을 지키고 있어. 제대로 손 좀 봐야겠네. 온
시계공의 의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지. 비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해적은 이루기 어려우니 뜻을 받고 그것을 끊어내리라. 그렇다 해도 미하일 씨는 내 일을 믿고 있어. 봐주지 않겠다. 완전무명 악장으로 호령합니다. 다시 낙원을 창조하라. 이제 새로운 시계공이 될 시간이야. 정체된 상태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네. 가지. 12순간에 나침반 바늘을 띄우자고.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우리는 시간을 움직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좋은 꿈이 끝나야만 내일이 찾아올 거야.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겠지. 내일이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세계에는 여전히 수많은 아름다움이 찾아올 거고 그걸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멈춰버린 좋은 꿈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지 못해. 여정의 끝이 목표에 닿길. 노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 건가? 왜냐면 언젠가 우린 꿈에서 깨어날 거니까. 밤은 너무나도 짧군. 오빠, 꿈은 끝났어. 일어나. 이제 이 꿈은 끝나야 해. 운명은 내가 답해주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결말은 너무 슬퍼서 차라리 네가 잊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 마지막 거짓말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네. 난 너에게 그 누구의 기억도 보여준 적이 없어. 나 자신의 기억조차도. 네가 본 건 내가 우연히 얻게 된 각본이야. 거기엔 실제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었지. 그 자극을 통해 넌 정말로 자신의 시선으로 기억에 들어가 모든 걸 다시 떠올리게 된 거야. 네가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는 걸 의미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다는 거지. 기억이 전부 불타 사라졌을지라도 넌 그걸 다시 떠올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어. 스텔라론 헌터가 그러길
넌 시간을 움직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자 운명을 바꿔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래. 자, 보여줄 게 있어. 엘리오? 이게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종말에 대한 진실이야. 그건 엘리오가 아닌 테르미누스의 성체 중 일부였어. 나도 직접 보진 못했어. 이건 스텔라론 헌터한테 들은 장면이야. 테르미누스가 다시 신이 되었을 때 그분은 1000개의 손을 가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 이제 나는 종말이 되어 시간의 수레바퀴를 높이 들고 세계를 파멸시키리라. 그 후 테르미누스는 여러 검은 고양이로 변했어. 그들에겐 모든 식력이 깃들었지. 그들은 세계의 끝에서 출발해 시간을 거슬러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갈 거야. 네가 본 건 바로 그 중 한 마리야. 엘리오는 더욱 특별한 존재이며 오직 스텔라론 헌터만이 그의 진면목을 알고 있지. 아직 기억해내지 못한 결말이 너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하지만 단단히 각오해야 해. 사실 반디는 신주의 날이 몰락한 후 페나코니를 떠날 때까지 널 포함해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세 번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할지 알았던 그녀는 멀리서 널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소멸의 순간이 다가오자 홀로 숨어버렸지. 하지만 슬픈 기억도 똑같이 소중한 법이야. 네가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면 재회를 만들어낼 힘도 가질 수 있겠지. 떠나는 이를 배웅할 땐 그들이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미리 울어야 해. 그래야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 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운명의 변덕스러운 은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해. 내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운명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뿐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건 상관없어. 내가 느끼는 기쁨도 내가 느끼는 슬픔도 모두 진실하니까.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기억해, 없애고 싶은 후회가 있다면 마음속 깊이 온 힘을 다해 외쳐. 그 소리가 시간의 끝까지 전해져서 곧 출발하려는 테르미누스한테 들리도록. 이 검은 고양이가 보인다는 건 테르미누스가 네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한 마리의 힘으로는 많은 걸 바꿀 수 없지만 네 과거는 테르미누스의 미래야. 그가 네 목소리를 기억하고 자신의 미래에서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네 과거도 그에 따라 변하겠지. 어쩌면 세계가 파괴될 운명이기에 한 평범한 소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꽃다발을 받게 되는 걸지도 몰라. 자, 가서 그 꽃다발을 직접 전해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 넌 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 아버지, 파멸은 장렬한 순간이 아니에요. 운명과 기억 또한 마찬가지죠. 겨울 황야를 타오르는 불길로 태워야만 파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 이는 경작자가 세계를 재창조하는 경험이자 세계를 그리는 자의 신묘한 손길이네. 잔화 속에 앉아 새벽별을 그리는 그들은 극도의 허기를 느낄 때
별들이 회전하리란 것을 잘 알고 있네.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결국 넌 너만의 답을 찾게 될 거야. 그럼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보자.